이 냄새 진짜 최악이야. 지혜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순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순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혜가 반찬 용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안의 내용물을 모두 버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퍽! 반찬이 쓰레기통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사서 먹으면 되잖아. 무슨 이렇게까지 하시나 몰라. 정성껏 만든 이야기,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필요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입니다. 순자는 이미 부엌에 서 있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민첩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어제 담가둔 묵은지의 깊은 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오늘은 뭘 해볼까?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아들 가족을 위한 하루 반찬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서울 변두리 다가구 주택 2층, 좁은 부엌이지만 순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아들을 홀로 키웠고 이제는 손주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순자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우던 그 시절부터 변하지 않은 습관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을 위한 반찬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순자의 삶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아들 도시락만큼은 다른 집 아이들보다 푸짐하게 싸주었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지. 순자는 과거를 떠올리며 조용히 웃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이 도시락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김밥이나 주먹밥을 싸오는데 순자의 아들만큼은 항상 흰 쌀밥에 갖가지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묵은지를 꺼내 물에 한번 헹굽니다.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닌지 냄새를 맡아보고 적당한 신맛이 나는 것을 골라냅니다. 이 묵은지는 순자가 직접 담근 것입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와 젓갈을 넣어 정성스럽게 버무린 김치를 몇 달간 숙성시킨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맛, 그것이 묵은지의 진짜 매력입니다. 칼질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웁니다. 뚝뚝뚝 일정한 리듬으로 묵은지를 썰어내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순자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칼을 잡는 손놀림도 재료를 써는 크기도 모두 몸에 밴 습관입니다. 굵지도 얇지도 않게 볶음용으로 딱 맞는 크기로 썰어냅니다.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돼지고기를 볶습니다. 기름이 튀면서 치익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나면 순자는 알아서 불을 줄입니다. 오랜 경험으로 몸에 밴 습관입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썰어둔 묵은지를 넣습니다. 김치찌개가 아니라 묵은지 볶음입니다. 밥 반찬으로 먹기 좋게 만드는 순자만의 방식입니다. 물을 조금 넣고 볶으면 김치의 신맛이 부드러워지면서 고기와 잘 어우러집니다. 지혜가 또 짜다고 할까? 며느리 지혜를 생각하니 순자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집니다. 42살의 지혜는 깔끔한 것을 좋아합니다. 집안 정리정돈은 물론이고 음식도 깨끗하고 담백한 것을 선호합니다. 브랜드 있는 반찬을 사다 먹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포장지에 적힌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유통기한을 체크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순자의 전통적인 조리법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특히 발효 음식을 어려워합니다. 김치, 된장, 젓갈 등 한국 전통 음식의 깊은 맛을 내는 재료들을 냄새가 난다며 꺼려합니다. 순자가 된장찌개를 끓이면 창문을 열고 생선을 구우면 환풍기를 최대한 틀어놓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순자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신의 정성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순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손맛 하나로 아들을 키웠고 이제는 손주까지 돌보고 있으니까요. 아들이 어렸을 때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라고 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순자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부엌에 서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음은 생선조림입니다. 어제 장을 보면서 고등어를 하나 사왔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싱싱해 보이는 것으로 골랐습니다.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소금으로 비비고 물에 헹군 후 키친타월로 물기를 닦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맛있는 생선조림이 됩니다. 지혜는 이런 과정을 번거롭다고 여기지만 순자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음식은 정성이 반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냄비에 간장, 설탕, 마늘, 생강을 넣고 끓입니다. 양념장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납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나면 고등어를 넣고 뚜껑을 덮습니다. 중불에서 천천히 졸여야 생선살이 부서지지 않습니다. 가끔 국물을 생선 위에 끼얹어 주면서 골고루 양념이 배도록 합니다. 이것도 수십 년 동안 해온 노하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들깨나물을 준비합니다. 시금치를 데쳐서 찬물에 헹군 후 물기를 꼭 짭니다. 들깨를 곱게 갈아서 간장, 마늘, 참기름과 함께 무칩니다. 고소한 들깨향이 부엌에 퍼집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순자는 고향이 생각납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들깨나물의 맛과 향이 떠오릅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가 다 되어갑니다. 가족들이 일어날 시간입니다. 순자는 완성된 반찬들을 하나씩 냉장고에 넣습니다. 투명한 밀폐 용기에 정갈하게 담아서 보기에도 좋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정성이 담긴 반찬들이 가족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순자의 사랑 표현법입니다. 이 손맛 하나로 아비 없이 아들 키웠는데 요즘 사람들 이게 지저분하단다. 순자는 한숨을 쉽니다. 자신의 정성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순자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을 반찬에 담아 전하는 것입니다. 냉장고는 순자와 가족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가족들이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순자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냉기가 마음까지 차갑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순자가 반찬 준비를 마치고 냉장고 문을 닫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것 같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부엌을 정리하며 며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지혜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와 깔끔한 홈웨어 차림새가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외모,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습니다. 응, 일찍 잠이 깨서 그냥 반찬 좀 해놨다.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냉장고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새로 만든 반찬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어딘가 부담스러운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 없으신데 요즘은 좋은 반찬들 많이 팔아요. 지혜의 말에 순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번 나눈 대화였으니까요. 지혜는 브랜드가 있는 반찬을 선호했습니다. 포장지에 적힌 원산지와 유통기한, 영양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포장된 제품들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지혜의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반찬들은 정말 잘 만들어집니다. 깨끗한 공장에서 위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영양 성분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민수 도시락은 내가 쌀게.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초등학교 4학년인 손주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특히 순자가 만든 김치볶음밥을 무척 좋아해서 가끔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네, 그건 감사해요. 민수가 어머니 음식을 좋아하니까요. 지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성인들이 먹는 반찬까지 매일 이렇게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평소처럼 민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흰 쌀밥 위에 묵은지 볶음을 올리고 작은 반찬통에는 생선조림과 들깨나물을 넣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지혜가 회사에 가져갈 도시락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담백한 반찬들로 구성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 정우는 회사 일로 지쳐 보였고 지혜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저녁 준비를 위해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 친구들이 엄청 맛있어 보인다고 했어요. 민수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의 말에 순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순자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내일 반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해주고 아들이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를 위해서는 색깔이 예쁜 나물 반찬을 준비하면 좋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어제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변함없는 일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지혜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현미밥에 나물 반찬 몇 가지, 그리고 담백한 두부조림을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구성으로 맞춰서 말입니다. 지혜가 출근 준비를 하며 냉장고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며느리의 모습을 곁눈질로 지켜봤습니다. 지혜는 도시락을 들고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방에 넣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지혜가 인사를 하고 나간 후 순자는 부엌 정리를 마저 했습니다. 오늘도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혜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즈음 순자는 휴지를 버리러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뭔가를 꺼내는 소리였습니다. 지혜가 벌써 돌아온 건가 싶어서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혜가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제 순자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며 뭔가 불쾌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냄새 진짜 최악이야.
지혜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순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순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혜가 반찬 용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안의 내용물을 모두 버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퍽! 반찬이 쓰레기통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사서 먹으면 되잖아. 무슨 이렇게까지 하시나 몰라. 지혜의 말이 순자의 마음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정성이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드는 반찬들이 고마움이 아니라 짐이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가슴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는 용기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회사로 다시 나갔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음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온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부엌에 서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을 준비하던 시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혜가 자신의 반찬을 버리는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이 너무 커서 마음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반찬 없어요? 민수가 아침에 냉장고를 열어보며 물었습니다. 평소 가득 차 있던 반찬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제 남은 반찬 몇 개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민수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은 그냥 간단히 먹자. 순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활기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어린 나이라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평소와 다른 분위기라는 것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도시락은 어떻게 해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학교에 가져갈 도시락이 없으면 급식을 먹어야 하는데 할머니가 싸주는 도시락이 훨씬 맛있었거든요. 순자는 민수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만큼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엄마가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다 줄 거야. 지혜가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자가 반찬 만들기를 그만둔 것을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냄새나는 음식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에이, 편의점 도시락은 맛없어요. 민수가 투정을 부렸지만 지혜는 단호했습니다. 요즘 편의점 도시락도 영양 균형을 잘 맞춰서 만든다며 아이를 설득했습니다. 순자는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아침에 급하게 출근 준비를 하느라 집안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식탁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회사 일에 쫓겨 자세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간단히 토스트 한 조각을 먹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이게 낫겠어요. 지혜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에게는 그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자신의 정성이 가족들에게는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순자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장을 보러 나가거나 내일 반찬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럴 의욕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역할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편의점 도시락 별로 맛없었어요. 내일은 할머니가 해주실 거죠? 민수의 말에 순자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손주만큼은 자신의 음식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혜의 반응을 생각하면 다시 부엌에 서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조금만 기다려 줄래? 순자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지혜가 사온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브랜드 반찬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반찬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짜지도 않고 깔끔해요. 지혜가 반찬을 먹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음식이 짜고 깔끔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안 드세요? 정우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와 달리 식사량이 줄어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순자는 괜찮다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정말로 식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편하시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힘드셨을 텐데. 지혜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순자가 편해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반찬 만드는 것이 노인에게는 무리였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일이 삶의 의미였습니다. 드디어 포기하셨네. 지혜가 정호에게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을 순자가 들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의 정성이 포기해야 할 무언가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순자는 더 이상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반찬을 버리는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포기했네라는 말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온 일들이 모두 의미 없는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여전히 부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아침 준비를 하며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냄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반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민수만이 계속 냉장고를 들여다보며 아쉬워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김치볶음밥이 그리웠지만 할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참았습니다. 아이도 나름대로 집안 분위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더욱 허전했습니다. 냉장고는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정성이 담긴 반찬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지혜가 사온 포장 반찬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냉장고를 보며 자신의 마음도 함께 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과의 연결고리였던 냉장고가 이제는 차가운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갈등은 묵은 장처럼 더 깊어져 갔습니다. 순자의 침묵과 지혜의 만족, 그 사이에서 가족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손을 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지혜는 매일 마트에서 반찬을 사오거나 간편식으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정우는 바쁜 일상에 쫓겨 집안의 변화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실 거예요?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과 급식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가 그리웠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 순자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몸이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정성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알고 나니 다시 부엌에 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대답에 실망했지만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할머니 음식 자랑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몰래 냉장고에서 순자가 예전에 만들어둔 김치를 조금 가져갔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 성훈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야, 이거 우리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야.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성훈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김치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고춧가루가 잘 버무려진 김치가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진짜? 냄새부터 다르네. 우리 엄마가 사오는 김치랑 완전 달라. 성훈이가 김치 냄새를 맡으며 말했습니다. 발효된 김치 특유의 깊은 향이 났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김치와는 확실히 다른 냄새였습니다. 맛봐봐. 진짜 맛있어. 민수가 성훈이에게 김치를 조금 나눠줬습니다. 성훈이가 한 입 먹어보니 눈이 커졌습니다. 신맛과 감칠맛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너희 할머니 대박이네. 성훈이의 반응에 민수는 더욱 자랑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의 솜씨를 친구가 인정해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성훈아, 내가 할머니 요리하는 거 동영상으로 찍어볼까?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할머니의 요리 과정을 기록해두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김치볶음밥 한 번만 해주세요. 너무 그리워요. 민수의 간절한 부탁에 순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김치볶음밥 정도는 간단한 요리였습니다. 그래. 민수만을 위해서 조금 해줄게. 순자가 마침내 승낙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부엌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기뻐하며 할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냉장고에서 묵은지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에 만들어둔 것이 아직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칼로 송송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묵은지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김치 향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그 향을 맡으니 순자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사실은 촬영을 위한 질문이었지만 순자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응, 김치를 먼저 볶아서 신맛을 좀 날려줘야 해. 그래야 볶음밥이 맛있어져. 순자가 설명하며 김치를 볶았습니다. 적당히 볶아지면 밥을 넣고 함께 볶습니다. 마지막에 계란을 하나 넣고 스크램블 에그처럼 만들어 넣었습니다. 우와, 냄새 진짜 좋다.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정말로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김치의 신맛과 계란의 고소함이 어우러진 향이었습니다. 완성된 김치볶음밥을 그릇에 담으니 정말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빨간 김치와 노란 계란이 잘 섞여서 색깔도 예뻤습니다.
위에 김가루를 조금 뿌려주니 더욱 맛있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민수가 한 숟가락 먹고 감탄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먹는 할머니 음식이라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도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는 촬영을 마치고 동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모습이 잘 담겼습니다. 제목을 우리 할머니 찐 손맛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몰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요리 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다시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 개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맛있어 보인다. 우리 할머니 생각난다. 이런 손맛이 진짜지 같은 반응들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니 조회수가 1000개를 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10,000개, 한 달 후에는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사람들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퍼져나간 것입니다.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요리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결국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순자와 지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유명해지고 있는 동안에도 집안의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날 오후 회사에서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동료들과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자리 김대리가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요즘 이런 영상이 인기래요. 김대리가 화면을 지혜에게 보여줬습니다. 지혜는 별 관심 없이 화면을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는 순자가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로 우리 할머니 찜 손맛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와 아들이 나오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회수였습니다. 100만이 넘는 숫자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지혜 씨 시어머니세요? 대박이네요. 진짜 할머니 손맛 같아 보여요. 김대리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이 인터넷 스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그토록 꺼려했던 순자의 요리 모습이 전국에 공개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영상이 올라온 거죠?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니 일주일 전에 업로드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민수가 몰래 촬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조금씩 화제가 되더니 이번 주에 완전 폭발했어요. 회사 사람들도 다 봤어요. 김대리의 말에 지혜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모두 봤다는 것은 자신의 가족 사정이 공개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그동안 순자의 요리를 부담스러워했던 것도 알려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지혜는 서둘러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민수에게 왜 허락도 없이 이런 영상을 올렸는지 따져야 했고, 순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지혜에게는 달라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가족을 인터넷에 공개한 장본인이었으니까요. 민수야, 잠깐 이리 와봐. 지혜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엄마, 왜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혜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비밀이 들통난 것입니다. 이게 뭐니? 언제 이런 영상을 찍었니?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민수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할머니의 요리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인데 엄마가 이렇게 화낼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요리 안 하셔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할머니가 얼마나 요리를 잘하시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민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걸 왜 올렸니? 허락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니? 지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순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지혜는 순자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순자가 요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민수가 어머니 요리하는 모습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지혜의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자세히 보니 정말 자신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100만이 넘는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야?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인터넷 스타가 되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댓글들을 보니 대부분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진짜 할머니 손맛 같아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네요. 이런 정성이 진짜 음식이죠 같은 댓글들이 줄지어 달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댓글들을 읽으며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의 반응을 생각하니 창피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민수야, 당장 이 영상 삭제해.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쉽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요리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 좋았거든요. 왜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민수가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순자는 댓글들을 보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자신의 요리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허락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니? 지혜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정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시끄러운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정우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지혜는 정우에게도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정우는 영상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우와, 어머니가 인터넷 스타가 되셨네요.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요? 정우의 반응은 지혜가 기대한 것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신기한 게 아니라 문제라고요. 회사 사람들이 다 봤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지혜의 말에 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의 요리 모습이 창피한 일이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창피한 거야? 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자신의 말이 순자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이 나간 후였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수는 영상을 삭제해야 하는지 고민했고 순자는 자신이 창피한 존재인지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회사 동료들의 시선이 걱정되었습니다. 하나의 영상이 가족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요리 모습이 창피한 일인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혜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혀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영상을 삭제해야 할지 고민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회사에 가기 전 민수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로 그 영상 삭제해야 해. 알겠지?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요리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삭제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왜 할머니 요리가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민수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어린아이지만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민수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복잡해. 지혜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요리가 창피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지혜는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김대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지혜 씨, 어제 그 영상 다시 봤는데 정말 대박이에요. 시어머니가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김대리의 말에 지혜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순자를 칭찬하는 것을 듣자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요리 배우셔서 지혜 씨도 영상 찍어 올리세요. 분명 인기 많을 거예요. 다른 동료가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에게는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순자의 요리 실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혜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서 회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기 지혜는 입덧이 심했습니다. 특히 발효 음식 냄새를 맡으면 메스꺼움이 심해졌습니다. 순자가 만드는 김치찌개나 된장국 냄새를 맡으면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순자의 요리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때가 시작이었구나. 지혜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입덧 때문에 생긴 거부감이 점점 커져서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임신 중이라는 이유를 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지혜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가서 순자와 제대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오해가 쌓이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순자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어제 일 때문에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에서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 순자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순자 옆에 앉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요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시죠? 지혜의 직접적인 질문에 순자는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그렇지 않니? 냄새 난다고 하고 창문 열고. 순자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이 표현되었습니다. 지혜는 순자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했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갑작스러운 고백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입덧? 그게 무슨... 발효 음식 냄새를 맡으면 너무 메스꺼웠어요. 어머니 요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지혜의 설명에 순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내 요리가 정말 싫었던 게 아니구나.
순자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가 자신의 요리를 거부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때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지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나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냄새가 불편하니?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사실 요즘은 어머니 요리가 그리워요. 지혜의 말에 순자는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그럼 왜 영상을 삭제하라고? 그건 회사 사람들이 알까봐 부끄러웠어요. 저는 어머니처럼 요리를 잘 못하는데 모두가 어머니 요리를 칭찬하니까 지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지혜의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지혜야, 요리는 실력이 아니라 마음이야. 내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순자의 따뜻한 말에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게 요리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순자는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무슨 이야기예요? 민수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가 민수를 불러 앉혔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요리 가르쳐 주기로 했어. 순자의 말에 민수는 기뻐했습니다. 이제 다시 할머니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영상은 어떻게 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결정하세요. 순자는 댓글들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자신의 요리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순자와 지혜 사이의 오해가 풀린 후 집안 분위기는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지혜는 진심으로 순자에게 요리를 배우고 싶어 했고 순자도 기꺼이 가르쳐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조금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요리 배워도 될까요? 지혜가 다음날 아침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지혜의 진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그런데 뭐부터 배우고 싶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부터 배우고 싶어요. 지혜의 답에 순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주를 생각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저녁에 함께 해보자.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지혜는 기대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함께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날 저녁 순자와 지혜는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순자는 냉장고에서 묵은지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김치볶음밥은 김치가 제일 중요해. 너무 신 것도 너무 싱거운 것도 안 돼. 순자가 김치를 조금 떼어서 지혜에게 맛보게 했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딱 좋겠네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김치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집중해서 지켜봤습니다. 너무 잘게 썰면 안 돼. 이 정도 크기로 썰어야 씹는 맛이 살아. 순자의 설명을 들으며 지혜도 칼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순자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가르쳐줬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순자의 격려에 지혜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김치를 다 썬 후에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기 시작했습니다. 불 조절이 중요해. 너무 세면 김치가 타고 너무 약하면 김치 냄새가 안 나가. 순자가 세심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지혜는 순자의 말을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치가 적당히 볶아지자 밥을 넣었습니다. 지혜가 주걱으로 저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밥이 뭉쳐요. 지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지혜의 손을 도와줬습니다. 밥을 넣기 전에 주먹으로 좀 풀어줘야 해. 그래야 골고루 섞여. 순자의 노하우를 들으며 지혜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작은 팁들이 맛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계란을 넣고 파를 조금 뿌렸습니다. 김치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이 만든 김치볶음밥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만든 거 맞나요? 지혜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치고는 정말 잘했어. 순자의 칭찬에 지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와, 무슨 냄새예요? 김치볶음밥이에요?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지혜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만든 거야.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민수는 신기한 표정으로 김치볶음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이건 할머니 맛 아니야. 민수의 솔직한 반응에 지혜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만의 맛이니까. 할머니 맛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 순자의 말에 지혜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만의 맛을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맛있어요. 엄마가 만든 거라 더 맛있는 것 같아.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께 김치볶음밥 배웠어요. 김대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지혜 씨도 요리 고수가 되겠네요. 지혜는 부끄럽지만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순자의 요리 실력이 자랑스럽기만 했습니다. 그 주 주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의 영상이 조회수 300만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텔레비전에 나오자고 하네요. 지혜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텔레비전에? 네, 할머니의 손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요. 지혜의 설명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텔레비전에 나갈 만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내 생각은 어때?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고 싶으시면 해보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지혜의 지지에 순자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할머니, 꼭 하세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며칠 후 순자는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모습과 함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대박이에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갔어요. 지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순자는 신기해하며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대부분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순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요리책 한번 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지혜의 제안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리책? 내가, 네, 어머니의 손맛 레시피를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지혜의 진심 어린 제안에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요리를 이렇게까지 인정해주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도와줄 거야? 물론이죠. 이제 제자가 되었는걸요. 지혜의 말에 순자는 활짝 웃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의 요리책 출간 제안이 나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순자와 지혜는 매일 함께 부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자의 레시피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지혜가 글로 옮기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된장찌개 레시피 정말 특별해요. 비법이 뭐예요? 지혜가 순자가 끓인 된장찌개를 맛보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가족 생각하며 끓이는 거야. 마음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법이거든. 순자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순자의 말이 단순한 요리 팁이 아니라 삶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혜는 순자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리책만 내는 게 아니라 작은 반찬 가게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혜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반찬 가게? 내가 다시? 네, 어머니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지혜의 설명에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반찬 가게를 운영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많고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해봐요. 지혜의 진심 어린 제안에 순자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정말 함께 할 거야? 물론이죠. 이제 제자가 되었는걸요. 지혜의 대답에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그럼 해보자.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골목 어귀에 작은 가게 자리가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동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며칠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우와 민수도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지혜가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하고 싶어 하시면 저도 지원하겠습니다. 정우의 지지를 받고 민수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주말에는 제가 손님들한테 반찬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민수의 말에 모든 가족이 웃었습니다. 정말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우리 집 반찬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민수가 지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만든 것처럼 정성스럽다는 의미였습니다. 개업 첫날 순자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올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옆에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 잘 될 거예요. 지혜의 격려에 순자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개업 첫날부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자의 영상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그 유명한 할머니시군요. 영상 봤어요. 첫 손님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뻤습니다. 어떤 반찬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묵은지 볶음 어떠세요? 정성껏 담근 김치로 만들었어요. 손님은 순자가 추천한 반찬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지난번에 산 반찬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은 뭐가 좋을까요? 단골 손님이 생긴 것입니다. 순자는 기뻐하며 오늘의 추천 반찬을 소개했습니다. 이 손맛이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순자가 손님들에게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단순히 반찬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을 함께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도 가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계산을 도와주고 포장을 정성스럽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배운 요리 실력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주말이 되면 민수도 가게에 나와 도왔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손님들에게 반찬을 설명하는 실력이 제법이었습니다. 이 김치볶음은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로 만든 거예요. 영상에서 본 그 맛 그대로예요. 민수의 설명에 손님들은 웃으며 반찬을 샀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자랑이 더욱 신뢰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순자와 함께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가족이 화해하고 함께 일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반찬 가게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순자와 지혜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항상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순자는 가게 앞에서 지혜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작지만 정겨운 가게, 그리고 함께 일하는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순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혜도 순자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고마워요. 제게 진짜 손맛을 가르쳐 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시작된 갈등이 이제는 따뜻한 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순자와 지혜가 함께 만든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내레이션 하듯 말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밥상은 반찬보다 마음이 먼저였다는 걸요. 민수의 말에 가족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냉장고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담긴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